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요즘 각 직종별로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단체가 속속 출범하고 있죠.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 생겼습니다. 새변이라는 이 단체, 새로 고침 노조처럼 MZ세대 변호사들이 주축인데요. 무엇을 추구하는지 새변의 초대 상임 대표인 송지은 변호사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된 내수 활성화 대책 실효성 따져보고요. 국내 가치투자 1세대로 꼽히는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인터뷰까지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클릭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송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줄여서 새변. 이름이 새변으로 이렇게 줄여서 변호사께서 부르는 모양이죠? 네, 새변? 맞습니다. 네, 네. 상당히 관심이 네. 많은데 네. 우선 이 새변 어떤 취지로 만든 단체입니까? 저희는 우선 이제 공익 분야에서 입법 제안을 하자는 단체이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국민 20대에서 40대 국민의 법감정이 충분히 입법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국민의 법감정을 저희가 입법 제안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민의 법 감정을 네. 입법 제안에 네. 참여하게 하자. 네, 네. 이게 청년 변호사들이니까 네. 대부분 네.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MZ세대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있고 예. 가입하신 변호사님들도 주로 이제 MZ세대 변호사님들입니다. 막 생겼는데 혹시 회원이 네. 몇 명이에요? 저희가 이제 가입의사 밝혀주신 변호사님이 200여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추가로 계속 가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나이 구성으로 보면 30대가 제일 많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가장 많이 일하는 청년 변호사가 30대로 대변이 되거든요. 예. 네. 우리 초대 상임 대표 송지은 네. 변호사님도 여성인데 네.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변호사 업계 자체가 워낙 남자 변호사님들이 많기도 하고요. 저희가 뭐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뭐 비율로 따지면 한 6대 4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가 6?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새로운 이제 변호사 모임인데 기존의 변호사 단체도 대한변협이 있고 네, 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민변도 있잖아요. 네, 네. 기존 변호사 단체들에 대해서는 새변에서는 이 두 단체를 우선 얘기하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차별화가 되죠? 뭐 우선 차별화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변협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변호사들이 가입해야 되는 이제 법정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이기도 하고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한변협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이제 결국 변호사들의 관리 그리고 뭐 어쨌든 변호사 직역의 수호 이렇게 해서 타겟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뭐 민변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이 국민이라는 점에서는 저희와 동일하지만은 예. 주로 민변에서 이제 공익 소송을 하고 또 약간 정치 이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민변의 경우에.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을 타겟으로 하지만 우선 그 분야 자체가 입법 제한이라는 분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탈이념, 탈정당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변과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새변은 탈정당, 탈이념을 탈이념입니다. 추구한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주력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한 거는 저희가 이제 20대, 40대 국민의 법감정에 대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크게 결혼, 출산, 육아에 이제 그 국민의 불편함을 이제 입법 제한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의 1호 안건은 이제 베이비시터의 신원보증 의무화입니다. 1호 안건이 베이비시터의 신원 보증. 지금 베이비시터들의 신원 보증은 의무화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실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우선은 출산하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쓰게 됩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네, 산후조리 도우미 같은 경우는 이제 2, 3주 정도 이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의 가정에서는 이제 유료 베이비시터를 쓰는데요. 예. 이제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는 어플을 통해서나 내지는 유료 직업 상담 소개소를 통해서 이제 구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사실 주민등록증 정도의 정보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확인을 위해서 뭐 경력을 뭐 조회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뭐 학교 경력 뭐 이런 뭐 간단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플에서.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아니면은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산후조리 도우미나 아이돌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뭐 있는 경우에는 뭐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 맞벌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터의 경우에는 그런 조회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생활에서 뭐 가볍게는 절도나 이제 폭행이나 아이에 대한 아동 학대 이런 이슈가 발생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터분이 유흥업소를 운영하셨던 경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터와 아이를 두고 제가 집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과 이제 애를 놓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우선 저희가 1호 안건으로 베이비시터의 신원보증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서 입법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신원 보증을 하게 된다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을 정부가 좀 제대로 체크를 하게 하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산후조리 도우미나 아이돌보험이랑 좀 유사할 것 같은데요. 우선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해야 될 것 같고, 범죄 경력. 네네. 이제 과태료 부과 내역 같은 것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 산후조리 도우미가 결격 사유가 있는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거를 정부가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겪으셨다는 네. 그 유흥업소 근무는 설령 신원 보증을 의무화하더라도 과거 직업까지는 알 수가 없을 텐데. 과태료 부과 내역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네네네. 아마 행정처분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 도우미 좀 네. 건전한 육아 도우미를 활용하는 필요는 이해가 되는데 자칫하면 혹시 좀 취약계층들이 그나마 베이비시터 육아 도우미로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범죄 경력이라는 거는 결국 정부에서 기소가 됐다거나 이제 결국은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남게 되는 건데 그 범죄 경력이라는 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아이가 있으시겠지만 아이는 결국 내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인데 아이가 가장 안전한 사람과 있을 때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터로 나갈 수 있고 또 둘째도 낳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게 저출산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호 안건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니까 이런 법안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러려면 국회와 많이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1호 법안 베이비시터 신원 보증을 추진한다는데 혹시 그 외에 좀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워둔 어떤 제안이나 정책 개선 이런 게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거? 저희가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이제 결혼, 출산, 육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입법 제안을 하자라는 부분이고 우선 저희가 1호 법안으로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2단계, 3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산후조리 도우미랑 유사한데요. 신원보증 의무화라는 건 국가의 예산이 아주 많이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국가의 관리 감독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뭐 소개업소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과 뭐 결국은 베이비시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1단계부터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베이비시터 신원 보증 의무화.
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이나 관리 감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결국은 예. 정부 보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 이런 데 네, 정부 네. 좀 지원이 네. 이제 나중에 이제 필요하게 네, 되겠네요. 그런 부분. 네,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자, 이게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니까 새로운 거여서 요즘 법률 쪽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아, 네, 법률 네. 서비스 플랫폼 네, 로톡입니다. 네, 로톡. 네, 네. 지금 대한변협에서 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해서 상당히 논란이 큰데 네, 네. 변의 어떤 서비스의 새로운 시도니까 이 세변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로톡.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추구하는 게 테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뭐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자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네. 사실 로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좀 이권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 20대, 40대 국민의 법감정에 대응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저희가 뭐 관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또 청년이에요. 굉장히 네, 청년 네, 변호사들이 네. 호응이 많아서 네. 세변과도 조금 뜻을 좀 같이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저희는 타겟 자체가 이제 국민이기 때문에 변호사 직역의 이제 뭐 수호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관여할 생각은 우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국민의 불편함에 대응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 단체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로톡 관련해서 저희가 뭐 언급하거나 관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공익 활동에서 하려면 아까 잠깐 언급하신 대로 국회라든지 또는 뭐 시민단체와도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교류를 할 생각이신가요? 우선 뭐 국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공문 등의 형태로 저희 단체의 출범과 입법 제안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서 예. 서로 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협업을 하고 싶고요. 네. 저희는 우선 스타트업이나 IT 업체와 이제 좀 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MOU 등의 형태로 뭐 데이터베이스를 받는다거나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입법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IT 업체들 네, 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런 협력이 좀 필요한 거죠? 뭐 사실은 지금 저희가 1호 안건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다루려고 했던 주제인데 전세 사기. 네.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당한 데이터가 뭐 약 2만여 개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전세 사기를 당하는 온갖 유형과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랑 좀 협업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입법 제안을 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뭐 아직 추진 중인 단계지만은 피스컬 노트와 좀 업무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피스컬 노트는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은 그 각국의 입법 정책에 대해서 그 서비스의 형태로 이제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그 업체는 거기 그 대표이신 팀왕 대표께서 저희 그 창립 총회 그 영상 축사도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제 그 업체와 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해서 아까 다시 한번 무슨 단체라고 그랬죠, 그게? 피스컬 노트. 피지컬 노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와 좀 한번 업무 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어떤 법안 제안을 아직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실 텐데 네, 이번에도 네. 관심도 꽤 많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피해자가 굉장히 피해자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에 앞서서 네. 이 새로운이란 또 다른 단체 네. 새로 고침 노조 네. 굉장히 주목을 끌었어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새로 고침 노조의 주축인 MZ 세대들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이 된다. 실제보다 사회에서 뭐 그런 MZ 세대 아닌 많은 세대들도 있는데 너무 네, MZ 세대 얘기만 과다 표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혹시 이 세변의 경우에도 그런 지적이나 우리 없을까요?
뭐 아직까지 그런 우려는 받지는 못했고요. 근데 예.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다양한 계층의 그 의사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저희가 20대, 40대에 포커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20대에서 40대가 경제 활동 인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입법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20대에서 40대를 국민의 법감정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딱 현실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좀 더 세심하게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변호사업계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의 송지은 상임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